2025년 5월 17일 토요일 밤 9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쉽니다. 쉬고 일요일도 쉬고 이틀 쉬죠.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하면은 1956년생이니까 69세고요. 원래 우리 회사는 지금 제가 정년퇴직하고 2016년 6월 30일 날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약 한 28년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이제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껏 이제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만 10년이 미안합니다. 만 9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정년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사장님께서 이제 나이가 80이 되든지 90이 되든지 간에 건강만 하면은 일을 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급료도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 이제 회사가 잘 될 때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1년에 몇 프로씩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작년부터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여기 멀리 갈 것도 없고 저 남포동 이리 가든지 안 그러면 이 대신동이라도 요 주변에 가보면은 문 닫은 데가 참 많습니다. 비어 있는 점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참 살기가 어려운 것이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정년을 이제 정하더라고요. 정하고 작년에 몇 사람은 이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여야 되니까. 회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인데 나가는 것이 훨씬 많을 때는 이래 가도는 회사가 이제 망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교통비도 한 몇 달간, 한 6개월간 이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교통비라고 이제 봉급 이외에 교통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못 받고, 일부 직원은 이제 그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권고사직, 정확하게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권고사직 할 때 권고사직비가 있거든요. 한 달 급료를 주든지, 2달 급료를 주든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있질 않죠. 법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이제 줄여야 되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연차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1년에 보통 한 20일 정도는 연차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차를 하루도 안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경우에
뭐 거의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제 예를 들어 자기 일당이 10만 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곱하기 20 하면은 200만 원을 받잖아요. 연차 수당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40%까지만 지급한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20일 같으면은 8일까지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12일은 연차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0일 연차가 있다. 그러면은 8일 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200만 원까지 주다가 하루도 안 쉬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그런데 이제 8일 8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년을 또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세까지 하는 걸로. 그러면 내년까지 내가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료도, 나이가 이제 많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또 깎고, 그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우리 회사 많은데, 이런 분들은 급료 동결을 하고, 68세 되시는 분들은 그때 급료도 깎아요. 10% 깎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야기할 때 보면 나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조금 더워서 부채질을 좀. 나는 뭐 가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 뭐 유튜브 할 때 보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더 찍어 바르고 뭐 머리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옷도 갈아입고 하는데 나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뭐 옷이 좀 이렇게 좀 추졌기도 하고 뭐 여기는 막 헤어져 가지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 떨어졌는데 뭐 이 옷 입은 지가 오래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나는 뭐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면은 다시 이제 뭐 회사가 아주 잘 되면은 다시 그 70세 정년이 없었거든요. 저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70세를 정하더라고. 그런데 회사가 잘 되면은 뭐 75세까지도 안 되겠나 이 생각도 해보고 10% 깎는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뭐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좀 기대를 가져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쉬고 있는데 쉬면서 뭐 합니까? 뭐 유튜브 보는 거죠. 유튜브도 보고 뭐 보는데 그 최불암 씨라고 있잖아요. 탤런트 뭐 수사반장도 오래 했고 전원일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전국 밥상인가 근데 그런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 전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지방에서 뭐 유명한 그런 어떤 음식 뭐 이런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보내주는 걸 내가 얼핏 봤는데 뭐 그거는 내 잘 볼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보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거 촬영한 사람 최불암 씨라고 1940년생이니까 원래 85인가 되죠. 그런데 이분이 뭐 돌아가셨다는 그런 거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아주 뭐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나는 이게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뭐 김민자 씨가 자기 부인이 김민자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오해를 하고 뭐 이래서 이야 이거 참 진짜 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좀 가슴이 좀 아프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뭡니까? 5월 9일 날인가? 오늘 5월 17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이죠. 5월 9일 날, 5월 9일 날 알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 뽀빠이 그저 이상용 씨라고 있어요. 뽀빠이 이상용 씨.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분이 그 병원에 뭐 갔다 오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딱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심근경색인가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 현상으로 딱 돌아가신 사람이 그 저기 송대관이라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 부른 거 송대관 씨도 그래가 돌아가셨거든.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듯이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도 그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정말 이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뽀빠이 이상용 님도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도 말이지, 심장병 어린이 거기 600명인가 내가 그리고 거기 몇십억을 들였어요. 그 금액을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한 600명을 그 심장병 어린이를 생명을 구하신 그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으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 돈 없는 데서도 어떻게 융자를 하고 뭐 대출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래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자기 후원 받은 것도 있고 자기가 이제 돈 버는 것도 내고 뭐 이래가지고 여하튼 그 많은 그 심장병 어린이를 구했다고요. 구했는데 그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저기 뽀빠이 이상용이 그 우정의 무죄인가 그걸 했다고. 그 한참 자기가 인기 있을 때 90년대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부터 했거든요. 93년부터 98년까지 그래 했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아마 국회의원 선거가 1996년에 있었어요. 1996년에 그때가 15대 총선이 있었다고. 그때 이제 뭐 총선이 되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당기려고 하잖아요.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석수가 한 사람이 더 되고 덜 되고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바뀌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한석이 많았잖아요. 한석이. 문재인 대통령 들었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해에 2016년도 그때가 20대 총선이에요. 20대 총선. 말이 어려서 미안한데 20대 총선에 민주당이 한석이 많았다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정세균이가 국회의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더 땡기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고. 그때 이제 뽀빠이 이상용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 뽀빠이 보고 뽀빠이 이상용 선생 보고, 야 이거 그 당시에는 그 신한국당인가 그렇다고, 저게.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당 이름이 신한국당이에요. 15대 총선에. 거기에 이제 공천을 줄 테니까, 공천 받으면 그놈 인기가 있으니까 당선이 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면은 그래요. 내가 보면은 뽀빠이 이상,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라도 진짜 아 다르고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사양을 할 때도 그 사람의 감정을 절대로 그 기분을 안 나쁘게 해야 되거든요. 뭐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생활이잖아요. 사회생활이고 이럴 때는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은 진짜 철천지 원수도 되는 것도 있고 다시는 그 사람하고 안 볼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하고도 안 보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 뭐 사람이 한 뭐 80명, 뭐 100명, 200명 있다고 하자고. 그런데 그 200명 속에 자기하고 나하고 막 탁 진짜 뭐 감정이 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그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한 200명도 내가 무시해버리고 안 가는 수도 있다고. 그게 전부 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완곡하게 그 사람 기분을 안 나쁘게 하면서 좀 거절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뭐 심사숙고해 보겠다든지 아주 불초소생한 저에게 그렇게 공천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저희가 핑계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도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몸이 안 좋다든지 안 그러면 진짜 하기 싫으면 진짜 병원에 가짜로 입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그 당시는 그렇게 안 했는가 봐요. 그 당시는 막 다혈질이거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고인이 대신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한테 미안한 일이지만은 공천을 준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되거든요.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그런데 그 공천을 거부할 때 조금 공천을 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기에 좀 거슬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니 암 주고 봐라 이제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 이제 권력 잡은 사람은 언론을 잡고 있으니까 언론은 권력의 개다 말이에요. 언론은 권력의 개고 검사들도 개라 개. 개새끼들이라 쉽게 말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검찰도 가지고 검찰이 뭡니까? 저 사람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서 구속을 시키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어떻게 털든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어낸단 말이야. 자기 딸의 그 일기장까지 다 뒤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국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그거 왜 있느냐고. 시키니까 이거는 두드리 잡아라. 이런 특명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자기 조국 딸의 표창장 하나 받은 그걸 내세워가지고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언론 동원해가지고 언론 KBS, MBC, YTN 저 꽉 잡고 있으니까 신문 조선일보, 종아일보 이런 거 꽉 잡고 있으니까 두드리면은 생사람이 그냥 나자빠진다고. 생사람이 완전히 매장이 돼버린다고. 하루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돼버리거든. 횡령했다. 심장병 재단에 돈을 횡령했다. 이러니까 뽀빠이로서는 미치고 펄떡 뛰는 거지. 나는 할 사실이 없다고. 그런데 언론 우리 사람한테 찍히니까 보도해버리면은 일반 국민들은 다 쏘아 넘어갑니다. 언론 방송에서 두드리면 그런갑다 하고 이거 검사 판사들이 이렇게 형을 매겼다 구속했다 그러면 이거는 구속했다 그러면은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야. 이거 뽀빠이가 미치고 펄쩍 뛰더라도 나는 깨끗하다. 암만 저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의 그 아버님이 아마 대전 사람인가 봐요. 대전역 앞에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파렴치범이 아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은 평생 선행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찌다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다가 뭐 그러다가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내 아들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도 뭐 이만 텔레비에서 한번 임마 이거는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지켜버린다고. 지키면은 전부 다 이제 이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광고도 안 들어오고 뭐 광고뿐 아니라 그 KBS 출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말이지. 아, 전마 저거 손가락질을 하니까. 아이고, 전마 저거 신장병 뭐, 그런데 도둑질해 먹은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눈총을 견디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지.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미국 가가지고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도박하는 데가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인가. 거기에 이제 거리가 제법 되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제 이 뽀빠이 이상용 님이 이제 만담가니까 음담 패설 같은 거 잘하시거든. 뭐 그런 걸로 이래가지고 살았지. 그렇게 사는데 그때 거기 뽀빠이 이상용을 이렇게 죽인 사람이 아마 그 김영삼 정부의 실세였다고 그래요. 나 뭐 구체적으로 대략 이름은 아는데 밝힐 수는 없네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실세가 있잖아요. 실세가 뽀빠이 죽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라고 공천을 받으면은 그 말을 완곡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세유익이단 말이야. 강강시약이고 바른 상용률하고 인사당 여치라고. 처세유익이고 사람이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하는 데 있어서 유위기 유는 부드럽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것이 가장 처세유위기 가장 좋은 거단 말이에요. 처세할 때 강강시약이다. 강하고 뻗은 것은 이것은 화근의 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처럼 말이지 막 뭐 보고하면 화부터 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좀 꺾어지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쇠고랑 차고 이제 평생 그 깜빵에서 썩을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6월 3일 날 그 뭐 이재명이 되는 것은 거의 100%예요. 100% 곱하기 100%야. 그러면은 특검에 들어가 버려. 김건희 특검 뭐 기타 뭐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뭐 기소된 게 내란 하나만 있지만은 직권 남용도 걸리고 말이지 외환죄도 걸릴 뻔이고 그 전에 뭐 공직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걸 걸어버리면은 재구속은 그냥 정해져 있는 코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기현이가 지금 이제 부장판사인데 야가 이제 사롱 룸 사롱에서 뭐 이렇게 뭐 난잡한 뭐 대접을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마 곧 잘릴 거예요. 지금 이래 보면은 지기현이 그래 되면 재판부 바뀌면은 뭐 직권으로 그냥 하여튼 그 윤석열이가 스타일 자체가 강강시약이란 말이야. 강하고 뻗세다고 그런 건 화근의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 바른 상용률하고 말이야. 발은 말을 이렇게 뱉을 때는 상용률 항상 좀 은울하게 하고 인사당 여치다. 일에 임해서는 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좀 은울하게 좀 바보스럽게 행해라. 이것이 이제 사람이 처세하는 데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뽀빠이 이상용 님이 굉장히 뻗쳤다고. 그 다음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 우정의 무대 이렇게 할 때에. 그리고 그런 스타일대로, 안 합니다! 뭐 이런, 나는 뭐, 그런 거 저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쁘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지 않았을까? 그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다 그 사람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안 그래요? 가는 말이 고우면은 오는 말도 곱죠. 저기 저 박조준 목사라고 있어요. 박조준 목사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 박조준 목사도 나이가 내보다 한 20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90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박조준 목사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90살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분이 서울 영락교회 그 한경진 목사님 후계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전두환 대통령 살아있을 때예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야. 1980년대. 그때 이분도 깜빵으로 갇혔다고. 왜냐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에 그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명하신 목사님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박조준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또렷또렷하게 잘해요. 뭐 나는 지금 뭐 중구난방으로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데 그 박조준 목사님은 정말 그 뭐야 한 문장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그냥 노상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정말 한경준 목사님의 후계자다. 후계자답다. 야, 한경준 목사님은 정말 후계자를 잘 두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전부 다. 그분 그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그 당시 굉장했어요. 로마서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은 막 대단한 그런 그 열정을 우리가 느꼈다고. 그런데 그 전두환, 나는 이야기하면 길어서 말이야. 이거 1시간 되면 기는데 그 청와대에서 와서 이제 박조준 목사님 와서 좀 조찬기도 했을 때, 조찬기도 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가서 하면 될 건데 안 했어. 왜냐하니까 전두환이가 독재한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가도 영감이 안 떠오른다. 나는 저런 인간들 앞에 가서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 밑에는 그 당시 전두환 시절 때니까 그 뭐 학생들 뭐 가서 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죽은 박종철이가 그래 고문받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박종철 외에도 많이 두드려 맞고 막 두드려 맞아가 병신되기도 하고 그런 시절 아니었다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람 정신병 걸려가지고 해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거기에 저게 대학생들 중에 이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저기 안희정이 저 충남지사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 당시에 학생들 데모하다가 그냥 붙들려 가가지고 보안사 같은데, 보안사나 뭐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같은데 끌려가가지고 반 뭐 두드려 맞고 막 반 병신돼 버리면은 그런 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평생 음지에서 그냥 그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 때 무시무시할 텐데 그 자꾸 이제 청와대에서 좀 와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줬다고. 그 당시에 이제 뻣뻣하게 나간 사람이 양정모라고 국제 주식회사 국제 그 사람도 회사가 그 공중분해 돼버렸다고.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대우나 삼성같이 이렇게 큰 재벌이었어요. 양정모 회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뭐 전두환이 막 세게 나갔거든, 그 당시에. 그럴 무렵이라고. 그럴 때에, 뭐, 조창기도 좀 나와서 기도해달라니까 안 해주니까,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박조준 목사가 미국 갈 때 도자기 속인가, 거기에 좀 달러를 이제 뭐, 넣었지.
자기가 넣은 건 아니고 누군가 넣어가지고 외화 밀반출, 외화를 도피하는 그런 죄를 걸어가지고 징역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암만 그 박조준 목사님이 항의를 해봐야 나는 돈 빼돌린 적이 없다 그래봐야 신문에 막 대문짝만큼 실었거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없고 그러니까 뭐 일간지 그 당시에는 뭐 1980년대에 뭐 텔레비전이 그렇게 유튜브 전혀 없었지. 뭐 그 당시엔 텔레비 신문에서 그냥 두드리면 막 국민들 머릿속에 그게 박혀버리니까 그렇게 사람을 반빙신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물론 그 뒤에 이제 그분은 뭐 갈보리 교회도만 가고 또 뭐 미국 갔다가 또 다시 이제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박조준 목사는 아이고 저 목사제고 외화 밀반출한 그 하다가 깜빵 간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만큼 그 언론의 세뇌가 무섭다고. 그런데 이제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최불암 씨라고 내가 유튜브로 최불암 씨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 아이고 좀 안 됐다 싶어 속으로 그래 생각했더만은 영판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구글하고 뭐 다음에 조회를 해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중앙일보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짜 뉴스더라고. 참네. 그 참네. 진짜 속을 뻔했어요.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최불암 씨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진짜 가짜 뉴스인데 정말 진짜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속을 뻔했어요. 지금 이제 그 국내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뭐 거의 뭐 대통령이 거의 확실시 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광주에서 그 무슨 5.18 행사 전야제를 했는데 그 보니까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그 합창을 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좋거든요. 그 많은 악기들이 뭐 퉁송과 국악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뒤에 또 합창을 하고 이러니까 그거 들으면 굉장히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랑도 미움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부른 게 있더라고요. 내가 바빠서 그 보진 안 했는데 세 분 다 부를 줄 알아요. 오늘 거기에서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요즘 그 부산, 창원, 또 어디야, 포항, 구미, 순천, 광양, 전주, 목포, 광주, 여기서 계속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이야, 그 강의가 이 사람한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고, 정말 이재명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은
이분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몸에 와 닿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 이분은 2000년 만에 노래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남인수 선생님은 가요계의 정말 황제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남인수 선생님 같은 분을 가지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다고요. 물론 우리나라 가수님들 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은 그 중에 가수 중에 또 가수가 있어요.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중에 꽃이고 별 중에 별 창공의 별 중에 별 가수 중에 가수가 있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볼 때는 이 남인수 선생님이 그래요. 물론 벌써 돌아가셨지만은 흉내도 못 내요. 오늘 남인수 선생님 노래 가운데 마지막 귀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 많은 내 청춘. 이 노래가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쭉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끔씩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찬송가도 생각이 나고, 나의 아닐 죄뿐이라 주 예수께 비옵나니 죄 많은 내 청춘. 말이 또 이게 하면 또 말이 딴 데로 가니까 그걸 꺾어버리고. 추억의 소야곡은 내가 정말 남인수 선생님의 노래 중에서 참 좋아하잖아요.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며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사람.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슬보다. 이 남인수 선생님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2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치인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와, 이거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너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국운 상승기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운대 자체가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가 국운 상승기다 말이야.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럴 때는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운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씨단 말이에요. 2000년 만에 나오는. 남인수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고 이재명 씨는 2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 정치인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의 능력은 박정희 곱하기 김대중 곱하기 노무현 곱하기 이승만 곱하기는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이 해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북이 뭐고? 지북은 뭐냐면은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을 지북이라 그래요. 지북. 그렇게 그런 말을 지어냈습니다. 지북.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이제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북한하면 빨갱이, 어이구 우리한테 적이다, 뭐 때려줍시 김일성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북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진향 교수라고 있어요. 그 저기 개성공단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한 보름 정도 해가지고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 갔다 와서 털시 게바드 소속이 아마 미국 정보부가 있어요.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16개인가 이랬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그 데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를 총괄하는 그런 아마 그것이 아마 그 총괄하는 사람이 그 털시 게바드인가 그래요. DNI인가, 뭐 DIA인가, 그거 말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다 어린 애들이지. 뭐, 40대, 30대 초반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미 국무장관도 나이가 얼마 안 되거든. 전부 다 뭐 40대, 50대 초반이고, 전부 다 그런 애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가르쳐 주고 왔습니다. 김진양 씨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정보는 넘버원이에요. 아마 이재명 정부 돌아서게 되면은 아마 큰 고위직에 오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또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곧 바뀝니다.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사회부총리금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김진양 교수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아마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곧 하려고 해요.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맺으려고 하고, 이제 올 가을에 지금 이제 올 가을 같으면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5개월 뒤에는 트럼프가 이제 온다고 경주에서 무슨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고 이러는데 그때에 이제 평양 갔다 와서 이렇게 오든지 여기 들렀다가 평양 가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어지게 되고 아마 우리나라가 일괄적으로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거 처음이 아니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국군이 확 상승할 때라고.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럴 때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당선은 이미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조각 거의 다 짜놨을 거예요. 국무총리 누가 하고 말이지. 그리고 저게 누구냐, 국정원장 조태용이지 아마. 조태열인가? 조태열하고 조태용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외무부 장관 그 조치훈 씨의 아들이 조태용인가 조태열인가 모르겠습니다. 자꾸 헷갈려서. 하여튼 우리나라 그 국정원장 이 사람 조태뭔데 조태용 아니면 조태열이에요. 이 사람 뭐 날라갑니다. 아마 구속될 거예요. 그 내란 주범급에 속하니까. 그러면 이제 국정원장의 홍장원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어디로 갈까?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죠. 이 사람이 또 어느 자리에 갈까? 내가 상당히 궁금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국군 상승기라고 상승기가 돼가지고 아마 외교도 엄청나게 잘할 거고 모든 우리나라 국군이 엄청 좋아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1시간밖에 못하니까 내가 자꾸 시계를 봅니다. 이게 아마 2시간 정도 하면은 그냥 이게 1시간 되니까 끊겨버리더라고. 그래서 1부, 2부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1부, 2부 잘 안 보고 나도 1시간에는 그냥 한 15분 만에 이제 끝내버려야 되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월 3일 이후가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큰 머슴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새로 나온 대통령, 20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다. 나는 그래 봐요.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인류,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이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지. 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있었고, 지금 현재 나는 5월 29일 날 이제 사전 투표를 할 건데, 그러면은 한 12일 남았죠. 12일 뒤에는 내가 투표를 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되면은 이제 뭐 김건희 이런 거, 뭐 김건희도 특검 들어가게 되면은 깜빵에 가야 되죠. 깜빵에 갈 수밖에 없고. 한덕수도 어찌 될지 몰라요. 그 최상목이라든지 뭐 그게 내란 세력들 조희대 이런 사람들 다 적절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조희대는 옷을 벗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거고, 뭐 그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5월 17일이니까 오늘 지금 밤 10시잖아요. 10시가 다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22시간 전에 이제 5월 17일 아마 자정경에 이제 어제로 말하면 5월 16일 밤 12시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루 한 22시간 전에, 오늘 밤 12시죠. 아마 그때 의정부 지법에서 이제 허경영 신임님께서 구속영장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아마 의정부에는 내가 가보질 않아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정부 지법이 있고 의정부에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뭐 교도소 안에 구치소가 또 있는가 봐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구치소가 따로 있고 또 부산 교도소가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부산에는 주례는 부산 구치소고 저게 대저동 강서 대저동에는 그 옛날에는 그 김해였는데 부산으로 편입돼 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김해교도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산으로 편입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그거는 부산 교도소고 두 개가 있는데, 의정부에는 의정부 교도소 안에 뭐 구치소가 있는지 그걸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막 그 좀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구속돼 가지고 지금 이래 돼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 이재명 씨는 20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우리나라 정치인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허경영 신임님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이 지구 전체를 지구 전체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제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지금 마무리하는 작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판에 시련을 겪고요. 막판에. 그래서 참 그 백궁에 이제 뭐 천사장님들께서 각본은 뭐 그렇게 짜놓은 것 같아요. 짜놔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시는데,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여기서 이제 참된 종자와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좀 구분하는 어떤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판 마지막까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경영 말이지. 아이고 이거 지금 작년 2024년 4월 달에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유포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다음에 출마하려면은 2034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2034년 되면은
건 90살이 돼야 이제 출마를 하니까, 아이고, 이제 뭐 허경영 끝났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뭐, 아이고, 또 뭐 구속 수감됐다 이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구속 수감됐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이건 뭐야. 정의원에서 뭐 탈락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마지막 이제 시험에서 견디내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걸 견디내야 되지. 에. 참 인자 이야기는 인자부터 시작인데, 아이고 시간이 뭐 50분간 가가지고 한 5분 안에 이제 끝내버려야 되니까 참 아쉽네요. 자,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있다 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국운 상승기가 있으니까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휘어잡는 이럴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지. 그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러나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2000년 만에 놓든 3000년 만에 놓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이재명 씨와 그 사람 뒤에 보면은 김현종 씨라고 있다고. 이 사람도 뭐 아주 뭐 외교 뭐 이런 데는 아주 전문가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영적인 두뇌로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전부 다 내가 뭐라 그럽니까? 팔이 빈대 모개와 같아요.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단 말이야. 말세의 성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신데, 이분이 뭐 또 구속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허경영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보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씨는 분명히 2000년 만에 나온 그런 위대한 정치인인데, 영적인 면에 보면은 팔이 빈대 모개와 같아요. 목이.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볼 때 궁극적으로 가면은 세계 황제가 되시죠. 또 우리나라 이제 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황제가 되시는데, 그 전에 이재명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라 해봐야 700조 원이 안 돼요. 677조 우리나라 예산에 677조인데, 박정일 삼성 일본 지사장으로 10년 있었고 미국 지사장으로 3년 있었던 분이 뭐 전생이 나폴레옹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이 들어서 가지고 K에너지, 허경영 신인님의 에너지를 이제 상품화하고 각 세계에 가면서 그 계약을 맞아서 들어올 돈이 삼경이란 말이야. 삼경. 우리나라 예산의 약 50배. 그것이 곧 실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춘향이가 말이지, 변사또 안에 수청을 거부해가지고 깜빵사이 하면서 그냥 목이 잘리기 일보 직전에 암행어사 출두해 하듯이, 성춘향이 대신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이제 깜빵에 들어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일발이잖아. 007 위기일발. 요런 게 있어야 뭐 백궁에서는 재밌는가 봐. 참말로. 내가 백군강 올라가면 나는 뭐 올라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가면 야 임마 너가 임마 서린 있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 심한가 이가 내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야 천사장도 기파 너 임마 서린 있게 각본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이 너무 심한가 이가 이런 말도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내 소설을 써보는 거고. 여하튼 그래서 박정일 선생님 이분이 너가 나이가 한 몇 살 적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흑염룡의 이제 K 에너지, 요거 이제 우유가 섞지 않는 걸, 요런 걸 이제 이래가지고 아마 3경 정도가 돈이 들어오게 되고 아마 그걸로 해서 이제 본궁을 짓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짐으로써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었다. 진실이 언제든지 밝혀지니까 아마 그런 것이 밝혀질 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드라마틱한 일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왜 이것을 확신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내 자신을 늘 생각을 해요.